선거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시는 분입니다.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 맡고 계신 김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D-30일입니다. 전반적인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신중한 조정 상황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중한 조정 상황이라고 하시면 신중한 거는 사실 주관적으로 저희들 그렇게 본다는 거고 예. 조정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인데 예. 그 두 개를 합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공천파동이 이제 극에 달하고 그에 대한 민주당의 설명이 시작되었을 때 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으면 그때 제가 정확한 표현을 지지율의 변화 추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반등이 시작됐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락 추세는 멈췄고 네. 여러 가지 긍정 부정 요인이 혼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계속 추가 하락하지는 않는 조정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론이 급반등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정 상태에서 하락세는 멈췄다. 근데 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당이 4%포인트 상승했어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사실은 그런 추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반등이 시작됐다라든가 반등 국면이다라고 제가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아마 선거 막판까지 네. 등락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중한 조정 국면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조정 국면은 3월 22일 후보 등록까지 계속될 것일까요? 아니면 4월 10일 투표 당일까지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마 추세는 그 전에 약간 더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내심 보고 있지만 네. 저희의 주관적 자세는 앞에 신중한에 맞춰져서 마지막 날 직전까지 투표일 직전까지도 그 자세로 임할 생각입니다. 네, 그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수도권이 굉장히 어렵다. 특히 이제 서울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 254석 한 석 늘었습니다. 그리고 122석이 수도권, 그러니까 전체 선거의 48%를 차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상 최대 승부처다.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선거 판세가 갈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 위기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뭐 서울 위기론으로 보지는 않고요. 네. 서울이 팽팽한 살얼음, 뭐 팽팽한 살얼음.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서울이 민주당 우위에서 민주당이 어려운 국면으로 전환한 것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지속됐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다가 지난 강서보궐선거 국면의 전환을 한 번 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일정한 우위로 보이다가 최근에 전반적인 지지율 하락 상황에서 다시 약간 어려워졌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큰 틀에서 보면 원래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성향이 어디보다도 강한 서울의 구조적 특성과 최근 대선 이후에 우구열이 단기 교차했던 그런 최근의 어떤 흐름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저는 팽팽한 살얼음 국면이다 이렇게 적당히 그 정도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요. 그 점에서 제가 어디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낙관론을 대부분 민주당 낙관론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민주당 위기론을 얘기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 뭐 민주당 백석도 어렵다 등등 얘기하는 분들이 저번에도 그 말씀드렸던 거니까 엉터리 그분이 좀 올렸더라고요. 몇 석을. 엉터리 쪽집게들인데 제가 그 쪽집게와 연관된 기사를 몇 개를 보니까 강서에서 김태우 공천하고 뭐 틀렸다 이것도 있고 최근에 몇 개 이렇게 분석하는 거 역시 엉터리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돼서 저는
위기론으로 보지는 않는다. 네. 이미 지금 그 서울을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조사들도 이미 꽃 조사를 포함해서 나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반박할 만한 더 큰 데이터의 조사들이 나와 있는데, 네. 그러나 저희는 아까 얘기한 아주 신중한 전망을 특히 서울에 관해서 네. 그렇게 보고 끝까지 아마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의 여론조사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정부 심판론이 53%, 정부 지원론이 4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정부 심판론이 우위다. 뭐 압도적 우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반대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그만큼 상승폭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 근데 어디에 그것은 있다고 보세요? 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지난 상당한 시기 동안 일관되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론보다는 정당 지지율이 낮은 것. 네. 심판론, 왜냐하면 심판 여론에는 민주당 지지층뿐만이 아닌 무당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거는 지속적인 현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이 대선에 패배한 정당의 과거 역사에 비교해 보면 네. 그리 낮지 않은 것입니다. 그 또한 네.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네. 최근에 정당 지지율이 낮았다 뭐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저 심판 여론이 높다가 아니라 심판 여론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네, 있습니다. 네. 그것이 그래서 여론을 볼 때 우리가 해류와 물결을 봐야 되는데요. 위에 물결만 보면은 실패하고 해류를 봐야 하는데 예. 심판의 해류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오늘 혹시 조선일보 머리 기사 보셨습니까? 제가 조선일보를 잘 안 봐가지고 네. 그 비례정당, 비례대표 투표 희망정당이 어디냐 이제 물었는데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앞섰다 비례정당에서. 그리고 뉴스원의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죠. 28%, 더불어민주연합이 26, 조국혁신당이 22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조사에서도 사실상 그 조국혁신당이 앞선 조사, 오늘 아침 발표된 여론조사 꽃에서도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 CATI죠. 전화 면접에서는 22.6, ARS에서는 25.8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 정당 지지도라든가 이런 흐름을 제가 조정으로 예상했었고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중한 조정. 그러니까 일주일 전주부터 조정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네, 조정이 네.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비례대표 투표 희망 지지율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후면 전 조정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열흘 후부터 조정이 될 거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러면 후부터. 조국혁신당보다 민주당이 당연히 앞선 조사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감인데요. 감? 예, 근데 이제 감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 지지 기반의 네. 대부분이 이제 사실상 민주당 지지층인데 예. 민주당 지지층이 현재 전체적으로 이 국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서 비례대표 희망 정당에서 그 조국 혁신당이 올라가는 어떤 좀 더 선명한 뭐 네. 이런 것에 대한 기대도 있고 예. 또 이낙연, 이준석 두 제3지대 신당이 완전히 죽을 수는 이것도 네. 다 겹쳐 있는 것 있고 예. 또 민주당 자체가 공천에 대한 이 집중 포화 속에서 예. 지지율이 주춤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예. 플러스 마이너스 조국 혁신당에는 유리하고 민주당에는 조금 불리했던 네. 그 요소들이 다 종합된 상태에서의 비례대표 네. 투표율이 지금 이제 반영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렇게 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자연스러운 조정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그 뭐 지난주부터 계속
뭐 종북 세력에게 국회 진출 길을 터준 민주당 뭐 등의 그 노아의 모든 이제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사설에서는 종북 세력 국회 진입으로 더욱 시급해진 대공수 사건 복원. 그러니까 그야말로 민주당의 비례 정당이죠. 거기에 그 앞순위에 오른 분의 과거 경력이 사실상 범민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종북이다. 이런 비판 어떻게 우선 받아들이세요? 첫째는 문자 그대로 종북 세력 그건 꼭 사상적으로가 아니라 또는 네. 우리 사회의 일반적 기준이라든가 민주당의 공천 기준으로 볼 때 별로 합당하지 않다 싶은 경우에 국회 진입을 민주당이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것은 애초에 협약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호 예. 이 확인과 검증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제기하는 것을 포함해서 네. 저희들이 뭐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 또 민주당에서 하는 비례 후보를 검증하듯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네. 저희들이 그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일단 맞지 않고 종북 세력에 기회를 열어준다. 거기가 꼭 누가 종북 세력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하지만 네, 네. 그리고 그 종북 세력이라고 낙인 찍는 방식 자체가 사상 공세적인 것이긴 하지만 네. 그런 접근으로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그것이 비교적 민주당이 이렇게 검증되어 온 공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를 갖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국민의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과하게 맞지 않는 경우를 저희가 동의를 애초부터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무검증적이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게 일정 부분에서는 프레임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론 얘기했다가 그게 지금 사실상 종을 치고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뭐 종북 뭐 숙주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네. 저는 그에 대해서는 아까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핵심은 사실은 일종의 최고 존엄을 그냥 무작정 옹유하는 그러한 정치 행태 요것들을 갖고서 때리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사실은 그거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나 좀 제대로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뭐 윤석열, 김건희 최고 존엄들에 대해서는 끽소리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네나 잘해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두 가지를 우선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내부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불가피하게 방향을 정하고 또 파견하고 저희들이 일정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비례연합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제 네. 또 봐야죠. 그러면 지금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전지혜 후보가 여성 비례 1번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거는 오보입니까? 그것이 이른바 모든 과정을 거친 최종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시민 그래서 후보 저희들이 그 과정을 이제 그 절차와 규정을 네. 제가 그것을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네. 비례연합은 각 그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어 우리 당에서도 재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최종 공천 확정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과정이 자연스럽게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그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확정돼서 이분이 1번 그러니까 더불어 민주연합의 비례 후보 1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1번으로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부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